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4월 6일 아침 시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혼조세로 마감을 했죠. 다우는 소폭 상승했고요. 나스닥은 1%대 하락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갑자기 미국 시장의 특징 중에 하나는 경기 침체 우려가 시장에 대두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동안 미국 시장의 인플레이션이 아무리 높아도 고용이 괜찮았다. 뭐 이런 식으로 시장에 얘기가 나왔었고요. 고용이 너무 탄탄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이기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시장을 해석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어저께 그 2월 채용 공고가 한번 발표가 됐었죠. 그게 990만 건이 나왔었는데 1천만 건을 하회한 것이 2년 만에 처음이라고 하죠. 그게 이제 어저께 첫 번째 뉴스였고요. 오늘 또 고용 관련 지표가 나왔어요. 3월 ADP 민간 고용이 나왔는데요. 14만 5천 명 증가했다고 합니다. 근데 시장 예상치가요, 이거보다도 한참 큰 21만 명이었습니다. 고용이 갑자기 흔들리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 올 초에 테크 관련 기업들은 고용을 줄이고 있는 것을 알려주고 있었거든요. 테크 관련주들은요. 그래서 그들의 흐름을 우리가 시장에 반영이 전혀 안 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시장에서는 비농업 부분 지표 발표를 이제 기다리고 있어요. 시장 예상치가 22만 8천 명 정도 증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난달에 31만 1000명이었어요. 근데 아까 ADP 민간고용이 21만에서 14만 5천 명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 비농업 지표도 상당히 줄어들 확률을 좀 열어두고 보셔야 될 상황이다. 미국은 침체가 와서 인플레이션이 낮아지기를 바라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그게 만만치는 않죠. 왜냐면 유가가 만약에 또 오르기 시작한다면 얘기는 다를 수 있거든요. 유가가 지금 현재 80불에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달에 만약에 유가가 조금 더, 지난달에 유가가 64불까지 밀렸었잖아요. 그런데도 인플레이션 6%까지 밖에 안 밀렸거든요. 근데 이게 80불대에서 놀기 시작한다 그럼 얘기가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유가의 상승이 인플레이션을 못 내려오게 하는 상태에서 경기 침체가 다가오고 있는 사건이 벌어지고 있죠.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을 생각하게 되고요. 이게 이제 시장에서는 어느 쪽으로 연준이 움직일 거냐, 여기에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되겠죠. 연준이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는 금리를 더 올려야 되겠지만 경기 침체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못 잡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금리 인하도 어렵죠. 사실 시장에서는 경기 침체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금리 인하도 곧 할 거다 해가지고 올해 최고점 대비로 0.5% 정도가 더 낮을 거다. 그래서 9월하고 12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을 제기했던 사람들도 있는데요. 이제 경기 침체 얘기가 나오니까 아마 금리 인하 가능성 제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고용이 낮아지니까. 그렇지만 인플레이션을 내려오게 할 만한 이슈가 있어야 되는데 인플레이션이 내려오지 못하면 요것 또한 다르죠. 그래서 침체가 더 많이 더 돼야 아마도 인플레이션도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지 않다면 웬만해 가지고는 인플레이션도 못 잡고 경기 침체가 동시에 다발적으로는 사실 시장에서는 침체 가능성을 예전부터 언급을 했었죠. 뭐 JP모건 제이미 다먼 같은 경우에도 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사실은 기술적으로 약간 침체할 거다 뭐 이런 사람도 있지만 그거는 막상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죠. 연말쯤 되거나 뭐 빠르면 8월 뭐 이때쯤 보면은 시장의 어떤 모습을 정확하게 드러나겠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항상 연준은 보면은 결과가 나온 다음에 시장 대응하는 경향이 있어요. 침체가 확실하게 들어와야 대응을 합니다. 옛날에도 서브프라임 모이지가 터졌을 때도 확실히 드러났을 때 금리 인하를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전 대응을 참 안 한 지가 꽤 오래되더라고요. 옛날에 옐런글스판 같은 경우는 사전 대응을 좀 많이 했었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상황이다. 뭐 이런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로레타 메스터 그 클리블랜드 연원 총재 같은 경우에는 최종 금리가 연준의 중간값보다, 그러니까 연준 의원들의 중간값이 있어요. 그보다 높을 거다라고 하면서 금리를 더 올려야 한다라고 또 시장에 발언을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랬나요? 원달러가 여기에서 또 올랐어요. 그래서 1317원에 마감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아마 지금 여기에서 1317원, 16원 사이에서의 거래가 되는데 어저께 1310원에 끝났죠. 전날 1315원에 갔다가 1310원 갔다가 다시 1317원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건들 보면 환율이 지금 1320원이 넘어가게 되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그 모습을 한번 확인해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 나스닥은 1%,
하락했고요. 다우는 0.2% 상승해서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면 다우는 어저께 음봉, 그쵸? 어저께 하락했다가 회복을 어느 정도 했는데 옆에 붙여놓은 캔들이 나오게 된 거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음봉이 하나 더 나오면서 어제 음봉 대비 오늘 음봉이 또 나죠. 어저께도 0.5% 하락했는데 오늘도 1% 하락하면서 5일선을 이탈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됐죠. 이게 월봉상으로 음봉이 나오는 것 같죠? 음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음봉, 양봉, 음봉, 양봉, 음봉이기 때문에 음봉 가능성 한번 열어두고 볼 필요성이 있겠죠. 만약에 이게 음봉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좀 부담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인플레이션에서 유가를 잠깐 유가를 아마 계속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유가를 한번 볼까요? 유가는 서브텍스 준유가 80불에서 멈춰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 싸움을 하겠죠. 자, 월봉이 얼마나 커지는지, 이제 월이 시작한 지가 5일밖에 안 됐어요. 월봉이 얼마나 커지는지는 한번 더 지켜볼 필요성이 있겠다. 뭐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삼성전자가요, 1분기 실적이 마이너스 95%. 이게 실화일까요? 모 증권사 리서치 센터에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 역대급 실적 쇼크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1년 사이에 갑자기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추세적인 게 아니라 갑자기. 그러니까 일시적이냐 아니냐 뭐 이런 것도 따져볼 수 있겠죠. 일시적이냐 아니냐. 근데 이 반도체 쪽에서 지금 문제가 좀 심각해졌다고 하더라고요. 반도체에서 4조 정도, 맥스 4조 이상 나올 수도 있다. 적자가요. 그러면 뭐 핸드폰이나 가전에서 수익이 나도 많이 까먹는 거죠. 그래서 영업이익이 1조 한 6천억 정도 전후 얘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7일날 내일 발표가죠. 아침 일찍 발표하니까요. 내일 보면 알겠죠. 만약에 삼성전자 실적이 더 하락한다면 지금 상승은 매우 좀 특이한 케이스죠. 사실 이번 상승은 용인의 300조 클러스터 투입 20년 동안 300조를 투입하겠다 해가지고 그 뉴스가 지금 삼성전자에 끌어올려 준 거고요. 실적하고는 좀 먼 거리의 모습이거든요. 과거의 사례로 보면 삼성전자는 실적이 발표되기 전에 주가가 오르면 실적 발표가 빠지고요. 실적이 내려간 상태에서 주가가 내려간 상태에서 실적 발표한 주가가 오르는 뭐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이 뭐 어떤 상황인지는 내일 보면 알겠죠. 어쨌든 그 상황을 한번 확인해야 될 거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최고의 기업인데 실적 때문에 애를 먹고 있는 상황. 거기다가 우리나라 주 수출 중에 하나가 반도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상당히 크다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본다면 삼성전자 정말 지금 상승이 진짜일까 분산일까 아마 생각 한번 해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이 900 턱밑까지 도달을 했어요. 증권사 예측은 완전 빗나가는 상황인데 이제 시장은 더 갈 거냐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코스닥은 지금 그 에코프로 삼형제 그죠? 에코프로 비연 에코프로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에코프로 HN인가요? 네, 그 다음에 뭐 에코프로 BM 이렇게 있죠. 세 종목 있죠. 그렇죠? 요 종목들이 지금 주가를 끌어주고 있습니다. 어저께도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약 7% 정도 올랐던 기억이 있거든요. 어저께 한 7%, 9.10% 갔다가 8.4%로 끝났네요. 근데 추세적으로는 이제 끝을 본 것 같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형제에 따라서 코스닥이 오르기 때문에 이 삼형제의 흐름을 좀 확인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겠죠. 코스닥의 모습을 한번 차트로 좀 접근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코스닥을 좀 보시면은 코스닥은 돌파가 됐어요. 원래 이게 요 한 자리 두 자리 돌파가 어려웠거든요. 그럼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이제 이 연장선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거로 보면은 뭐 900까지 보입니다. 900 정도까지 보입니다. 그래서 정말 900까지 돌파가 되는지 그 근처까지 가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 그 에코 삼형제가 제일 중요하다. 그들의 움직임에 따라 시장 방향에서 결정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윗걸림 한기인데요. 오늘은 외부 영향을 별로 안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습인지 한번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